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오영준입니다. 날씨가 건조할 때 진료실에 이런 분들이 부쩍 늘어나는데요. 선생님, 입술이 자꾸 갈라지고 피가 나요. 입술 주변이 빨갛게 오르면서 가렵고 따갑습니다. 립밤을 바르고 바세린을 발라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입술은 우리 몸에서 가장 예민하고 약한 피부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입술에 생기는 염증인 구수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술은 다른 피부와 구별되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질층이 얇습니다. 입술은 피부의 혈관이 비쳐 붉게 보일 정도로 각질층이 매우 얇은데요. 피부의 각질층은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천연 보습인자를 만들어서 수분 증발을 막으며 장벽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둘째, 피지선이 없습니다. 우리 얼굴 피부에는 모낭과 모공 그리고 그에 딸린 피지선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기름을 만들어서 모공으로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입술에는 피지선이 거의 없습니다. 피지는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지만 피부에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입술은 자체 보습 능력이 매우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침에 항상 노출되게 되죠. 우리가 밥을 먹고 말할 때마다 입술은 침에 닿게 됩니다. 침 속에는 단백질이나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죠. 이러한 성분이 입술의 피부 장벽을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술 피부는 건조함과 외부 자극에 매우 취약한 피부기관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렇게 취약한 입술이 겨울철 건조한 공기를 만나면 피부에서 수분이 더 빨리 증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햇빛도 문제입니다. 입술에는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멜라닌 세포도 거의 없는데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입술이 붉어지고 부풀어 오르면서 만지면 아프고 따끔거릴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매일 축적되면 액티닉 하이라이티스라는 전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DNA 손상으로 세포의 변이가 생기는 것인데요. 방치하면 편평세포암과 같은 입술암으로 발전할 위험이 커지게 되죠. 야외에서 햇빛을 많이 받으시면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입술을 핥는 습관, 이것이 구수염의 주범이죠. 입술이 건조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술을 핥게 됩니다. 하지만 침이 증발하면서 오히려 입술의 수분을 더 빼앗아 갑니다. 침 속에는 지방과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입술을 자주 핥으면 피부 장벽이 손상되고 건조해져서 갈라지고 불편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다시 침을 바르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구수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입술에 알레르기 접촉 피부염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립 제품 자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구수염 환자의 약 4분의 1 정도에서 접촉성 알레르기가 확인되기도 합니다. 주요 원인 물질로는 립스틱, 립 틴트나 립밤 같은 제품에 포함된 향료나 방부제, 라놀린, 색소 등이 있습니다. 치약이나 구강위생 제품에 포함된 계면활성제나 향료, 각종 천연 추출물도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음식이나 금속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를 지속해도 입술염이 반복된다면 입술에 접촉되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알레르기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이 좋죠. 립밤을 선택할 때 예민한 분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소비자들은 보통 발랐을 때 립밤의 맛이나 색, 사용감, 제형 등을 기준으로 립밤을 선택하실 텐데요. 어떤 분들에게는 립밤이 오히려 입술을 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립밤이 전혀 문제없이 잘 맞는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예민하고 립밤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계속 갈라지고 건조하다면 현재 제품이 맞지 않는 것이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립밤은 수분을 가두고 염증 없이 보호해주는 기본에 충실한 제품입니다. 비교적 추천할 수 있는 성분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적 추천할 수 있는 성분들은 페트로나튬, 바세린이죠. 해바라기 오일, 코코아 버터, 스윗, 아몬드 오일, 아르간 오일, 캐스터 시드 오일, 세라마이드, 디메치콘, 햄프씨 오일, 시어버터, 미네랄 오일, 판테놀, 티타민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숨을 끌어당기는 성분로는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알로에 버터, 꿀, 프로펠라, 글라이콜, 우레아 등이 있습니다. 항산화 성분으로는 비타민이나 니아시나마이드, 폴리페놀 등이 있죠. 민감한 분들이 피하는 것이 좋은 성분, 캄포, 시나몬, 시트러스 계열의 향, 민트, 멘솔, 유칼립투스, 옥티
녹세이트나 옥시벤존, 화학적인 자외선 차단제 성분이죠. 페놀, 프로필 갈레이트, 살리실산 등이 있죠.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입술 핥기, 그리고 각질 뜯기입니다. 각질이 올라오면 뜯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데요. 절대 뜯지 마십시오. 상처가 생기고 감염 위험이 높아집니다. 립밤이나 바세린을 충분히 발라서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면 각질은 자연스럽게 탈락하게 되죠. 그래도 제거하고 싶다면 립밤이나 크림을 충분히 입술에 바른 후 면봉으로 부드럽게 정리해 주세요. 구순염이 지속된다면 사용 중인 화장품이나 치약, 구강청결제 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이 따갑고 피가 난다면 매운 음식, 짠 음식, 신 음식이 직접 입술에 닿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해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숙면도 취해 주셔야 됩니다. 건조할 때는 실내에서 가습기를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꼭 곁에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소와 단백질, 철분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도 중요한데요. 철분이나 비타민 B군, 비타민 C나 아연 등이 결핍되면 입술 질환이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추천하는 입술 보습제는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추천하는 제품은 바세린이 되겠습니다. 순수 페트롤라튬 100% 성분으로서 알레르기 가능성이 낮은 편이죠. 질감은 다소 무겁고 끈적이지만 보습력이 뛰어나서 밤에 듬뿍 바르고 주무시기에 좋습니다. 또한 저는 유세린에서 나온 아쿠아퍼 립 리페어 제품이나 판테놀과 마데카소사이드가 함유된 라로시포제 시카 플러스 레브르 립밤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자주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물론 입술이 매우 예민하고 립밤을 사용해도 호전이 되지 않는 경우, 또는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악화될 때, 입꼬리 균열이 아주 반복될 때, 입술이 심하게 붓거나 딱지가 생기고 피가 날 때는 피부과 전문의의 진료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건조한 계절의 입술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